안녕하세요. 하이엔드 프로젝트 경쟁대회 4팀의 발표자인 한상준입니다. 저희 팀은 혼자서 식사를 하기 싫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모임 앱, 한짠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왜 이런 앱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는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영화를 볼 때 10,000원 미만 결제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별 분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통 2명 이상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대부분의 경우 10,000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0,000원 미만 결제를 하는 사람들을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대 남성 중 31.9%는 혼자서 식사를 합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의 경우 25%로 전 연령대 중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직장인들이 혼자서 식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20대를 포함해서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이유가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점심시간대에 교내에 있는 학생 식당이나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식당들을 가보면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식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점심 또는 저녁 시간대에 혼자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같은 입장의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한짠이라는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앱의 목표는 혼자서 식사를 해온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를 할 친구들을 만들어주어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하게 식사를 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제 앱 시연 영상과 코드를 통해서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각 화면에 대한 시연 영상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그 화면을 구성하는 코드의 핵심 내용인 서버로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위나 아래에 있는 게시물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들은 메인 화면에서 서버로 get 요청을 보내가지고 서버로부터 게시물 목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버로부터 받아온 게시물 데이터를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고 화면을 갱신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나와 있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메인 화면에 있었던 사용자 모양의 아이콘은 사용자 프로필 화면으로 넘어가는 화면 버튼입니다. 하지만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필 화면 버튼을 누르면 우선적으로 로그인 화면이 보여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메일 입력 창에 본인의 이메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양 이메일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인증번호를 보낼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양 메일로 입력한 다음에 인증번호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 한양 메일로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이는 백엔드에서 API를 통해서 인증번호가 오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증번호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인증번호를 인증번호 입력 창에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아래에 잠겨있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비밀번호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클릭을 하면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면은 처음에는 MVVM의 구조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서 뷰 모델, 모델로 나누어진 것을 지금 화면 중앙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뷰 모델, 모델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실력의 빠른 개발 속도를 위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이제 주고받는 그러한 기능들은 이제 그러한 기능을 이제 구현한 모습이 우측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화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 때 입력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입력창에 각각 입력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인 정보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서버에 포스트 요청을 해서 관한 값에 따라 로직을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에 대한 코드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프로필 화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로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계정과 소개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프로필 수정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소개 문구의 경우에는 서버로부터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코드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프로필 수정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수정 화면의 경우 프로필 화면에서 프로필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필 수정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필 수정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사진과 이름, 사용자 소개 문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변경 내용들을 서버로 전달하게 되면 이전 화면인 프로필 화면에서 이 정보들을 서버로부터 받아서 사용자 프로필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코드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갔다가 프로필 화면으로 돌아오니 새로 고침이 되면서 지금 사용자 프로필 그 소개 문구가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시물 추가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추가하면은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목, 장소, 시간, 목적, 인원수, 해시태그를 입력을 해서 게시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메인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게시물 추가 화면에서 설정을 했던 정보들을 토대로 게시물이 추가됩니다. 네, 여기서 게시물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메인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저렇게 은연동 포차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 추가 기능 역시 포스트 요청을 통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게시물에 담길 정보들을 서버로 전달하고 메인 화면에서는 이를 get 요청으로 받아서 게시물을 띄우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코드가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앱 시연 영상과 프론트엔드 파트의 코드를 확인을 마치고 백엔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조 백엔드 개발을 맡고 발표를 맡게 된 최민호입니다. 일단 저희 기본적인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클라이언트가 플러터를 이용해 만든 앱을 통해서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하여 정보를 가져와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는 API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API 서버는 Node.js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아마존 AWS EC2 서비스를 통해 Node.js 서버를 배포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DB 서버의 경우에는 아마존의 RD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PI 서버의 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만든 DB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B 테이블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어스탬프라는 테이블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인증을 하였는지, 그리고 인증 코드가 어떤 것인지, 이런 인증과 관련된 테이블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테이블들은 유저의 정보를 저장한 테이블, 그리고 어떤 글을 생성했는지에 대한 테이블과, 그리고 스레드의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또 저장하는 테이블,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PI 서버의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erver.js 파일입니다. 익스프레스의 기본 설정과 기본 미들웨어를 구성하는 파일입니다.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설정을 어떤 옵션을 주었었냐면 코스 옵션과 익스프레스 JSON 얼랭코디드라는 옵션을 줬습니다. 코스 옵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는 다른 도메인 리소스 요청을 제한하지만 이 옵션을 통해서 다른 도메인의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DB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express.json의 경우에는 JSON 형태의 요청 바디를 파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들웨어입니다. 익스프레스 얼랭코디드 같은 경우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바디의 데이터에 인코딩이 된 바디의 데이터를 파싱하여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들웨어입니다. 그리고 임포트 구문을 통하여 다른 파일로부터 라우트 파일을 사용하여서 좀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를 어떤 포트에서 시작할지 기본 처음 초기 설정을 하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저희 라우트 설정에 관한 라우팅을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라우트 코드에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메일 인증과 관련된 라우트 코드입니다. 이메일 인증은 노드메일러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용 코드의 경우 크립토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생성했습니다.
이메일 요청의 경우 send verification이라는 URL에 포스트 요청을 통해 이메일을 전송하면 API 서버에서 이전에 DB에서 등록된 적이 있는 이메일인지 검사합니다. 그러면 만약 등록된 적이 있는 이메일이라면 인증 코드를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처음 받은 이메일이라면 말 그대로 이메일과 생성된 베리피케이션 코드를 DB에 처음 저장하게 됩니다. 인증 절차의 경우 dash verify의 URL을 통해 이메일과 인증 코드를 포스트를 통하여 받습니다. DB에서 이메일과 인증 코드를 검색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다면 DB에서 인증된 이메일 정보를 추가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update a stamp set verified라는 쿼리문이 있는데 이 verified에 1을 저장하여 이 이메일이 이전에 인증된 적이 있는 이메일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 절차 중에 인증 코드가 발급 후 3분이 지났다면 인증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로그인 라우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ash register의 URL로 유저 ID 그리고 이메일 비밀번호를 받아 DB에 회원 정보를 저장합니다.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전에 이메일 인증 관련 테이블에서 인증이 되어 있는 이메일인지 아까 보신 그 verified가 1인지를 확인하여 그게 되어 있으면 이메일 등록을 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1이 안 되어 있으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한 사용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 저장의 경우에는 이메일은 그냥 DB에 저장되지만 패스워드의 경우에는 DB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암호화 기능은 bcrypto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ash 로그인의 주소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보내어 DB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받은 이메일과 받은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후 로그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패스워드의 경우에는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요청을 통해 받은 패스워드를 다시 또 암호화해서 그 암호화된 것끼리 비교하여 일치하는지를 서로 확인하도록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패스워드 체크를 하여 만약에 틀렸을 경우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고 맞다면 로그인 성공, 그것도 아닌 경우라면 서버 오류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라우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저 라우트의 경우에는 유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dash update URL을 통해 포스트로 사용자의 아이디와 프로파일 정보를 보낸다면 그 아이디의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 안에 get user라는 URL 주소로 포스트를 통하여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DB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API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버 유저 정보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점수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사용자의 프로파일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팅 라우트라는 파일에 있는 만남 관련 글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글들의 정보를 받아오는 라우트 코드입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dash create라는 URL 주소를 통하여 포스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은 받은 데이터가 부족하든지 아닌지 필수적인 필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데이터가 없다면 DB에 쿼리문을 보내어서 글을 생성합니다. 같은 파일 안에 있는 dash list를 통해 URL을 받는 라우팅 기능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경우에는 dash list라는 URL을 통하여 get 요청을 받으면 DB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쓴 글 리스트들을 쭉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그 리스트를 받게 된다면 그 리스트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코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상 백엔드 코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